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습니다. 당뇨 합병증 환자 7,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혈당 조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견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처음 30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까? 화장실로 급히 가셨습니까? 물을 마셨습니까? 필요하시면 적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처음 30분이 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있거나 조용히 뇌를 파괴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 이상의 당뇨 환자가 뇌졸중을 겪습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엌 바닥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두려워하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83%는 전날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보였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뇌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것이 단지 당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사가 이미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십니다. 설탕을 피하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견한 것은 당뇨 치료에 대한 제 접근 방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당뇨 환자들의 뇌 스캔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매우 특정한 신경손상 패턴이었습니다. 낮이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깨어난 후 처음 30분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에 말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처음 눈을 뜰 때 코르티솔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깨어나는 순간 급증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급증이 실제로 하루 종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아침 코르티솔 급증이 조용한 암살자가 됩니다. 뇌와 췌장 사이의 소통을 뒤섞어 버립니다. 세포에 포도당을 흡수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대사 혼란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학계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침 식사 전에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뇌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개입에 민감한 황금 시간대를 무시하면서 증상만 치료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 11년 동안 이형 당뇨로 고생하던 제 어머니에게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 강남에 있는 제 병원 환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20번씩 혈당 측정기를 확인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 지표가 90일 이내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결책은 또 다른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식단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신경대사 협응을 재설정하는 매우 구체적인 12분짜리 순서입니다. 저는 73살이고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8년 동안 서울의 가장 큰 신경과 센터 중 한 곳에서 당뇨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혈당과 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제 시간에 약을 먹었습니다. 독실하게 혈당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같은 무서운 패턴을 봤습니다. 정오쯤이면 머릿속 안개가 낍니다. 60세쯤 되면 시력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병증이 발로 스며듭니다. 투석을 향한 느린 행진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약 용량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 12분 동안 일어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손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손가락을 서로 눌러보십시오. 일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저린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그 약간의 무감각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는 혈당 급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입니다. 당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가 췌장보다 혈당을 더 많이 조절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뇌는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급증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게 혈류로 포도당을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깨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엉망이 됩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높이 급증합니다.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쯤이면 혈당이 이미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당뇨 신경병증을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 밥없이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일관되게 200을 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당뇨병 치료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당 수치와 함께 코르티솔 패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코르티솔은 새벽 5시에 급증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8시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몸이 몇 시간 동안 높은 혈당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손상은 그녀가 자는 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벽 5시 반에 알람을 맞추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운 채로 3가지 매우 구체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12분이었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주 안에 그녀의 아침 혈당은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석 달 안에 그녀의 신경병증 증상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분비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동에 사는 72살 초혜 씨, 인천에 사는 65살 이 씨,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오후에 급격한 저하가 사라졌습니다. 장기 합병증이 늦춰지거나 역전되었습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뇌가 아침 코르티솔 분비를 시작한 후 첫 30분은 황금 시간입니다. 간단한 신경학적 개입이 하루 종일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신진대사는 신호의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순서의 활동으로 그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면 그 신호들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에게 진정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들에게 열려서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먹거나 더 많이 운동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의 신경과학을 이해하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르티솔 각성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하건대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18년 후 이 하나의 통찰력이 제가 해온 어떤 약물 조정보다 혈당 조절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눈을 뜬 후 첫 3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은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부신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워 여러분을 깨우고 하루를 준비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간에게 직접 혈류로 포도당을 쏟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간은 즉시 복종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도 약을 완벽하게 먹었어도 깨어나는 순간 혈당이 급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당뇨병 환자들의 하루 전체를 망칩니다. 저는 이것이 제 환자들을 수년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잘못 먹은 것이 없어요. 약도 다 먹었어요. 왜 아침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거죠? 그리고 답은 바로 그들의 코르티솔 패턴에 있었지만 전통적인 당뇨병 치료는 이 과정에서 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코르티솔이 급격하고 혼란스럽게 상승하면 단지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상하부와 췌장 사이의 소통 경로를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췌장에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코르티솔이 통제되지 않은 패턴으로 시스템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소통 선로에 잡음이 생깁니다. 췌장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12시간 동안 혈당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저는 당뇨병도 있는 신경과 환자들의 코르티솔 패턴을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장 불규칙한 아침 코르티솔 급증을 보인 환자들이 약물 요법과 관계없이 가장 나쁜 혈당 조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통제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루 종일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살, 인천에 살았습니다. 3년 전에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침 공복 혈당은 일관되게 180에서 210 사이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약을 2번 증량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합니다. 서둘러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제 수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화장실로 갑니다. 그런 다음 즉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급증 위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코르티솔은 단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혈액에 더 많은 포도당을 쏟아내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눈을 뜬 후 12분 동안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빨리 일어설 수 없었고 할 일 목록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누워 있으면서 제가 다음 부분에서 가르쳐 드릴 정확한 순서의 활동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뇌와 췌장 사이의 신경 경로를 재설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주 후 그의 아침 수치는 142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18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약물, 유일한 차이는 그 12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만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는 식단보다 뇌가 혈당을 더 많이 조절합니다. 이제 이 아침 전략의 세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상 후 첫 움직임의 정확한 타이밍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아침 루틴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뇌는 매우 특정한 신경학적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는데 이것은 정상이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췌장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를 만들어내고 처음 12분을 잘못 다루면 하루 종일 혈류에 포도당을 쏟아붓도록 몸에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오후의 혈당 급등 뒤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찾아온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침 공복 혈당은 180, 때로는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식단 계획을 따르며 오후에 운동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알람이 울린 후 첫 1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처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그분의 문제였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즉시 벌떡 일어나면 우리가 교감신경 급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혈압이 급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스템에 넘쳐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뇌가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여러분이 위험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메커니즘의 잔재입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단 하나의 움직임 패턴은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혈당을 30에서 40포인트나 올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대신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눈을 뜨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90초 동안 완전히 가만히 있으십시오. 머리를 베개에 댄 채로 있으십시오. 이 시간 동안 매우 깊은 숨을 6번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2초 동안 멈추십시오.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미주신경에게 부교감 신경 조절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포도당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 90초 후에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누운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이동하는데 최소 8초에서 10초를 사용하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게 하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더 앉아 있으십시오. 지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조절되지 않는 혈당으로 인생의 몇 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90초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55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지속적으로 13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약,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방법만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순서에는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후 3분에서 12분 사이에 제가 양측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교대 패턴으로 신체의 양쪽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천천히 두드린 다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두드리십시오. 이 교대 패턴을 총 40번, 각 측면당 20번씩 계속하십시오. 이 교차 측면 자극은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미주신경 긴장도 향상을 통해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심한 새벽 현상으로 고생하던 부산의 71세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5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양측 두드리기 순서만 시행한 후 2주 만에 새벽 현상이 60% 감소했습니다. 담당 내분비과 의사는 혈당 모니터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기상 후 첫 12분은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있는 신경학적 창을 만듭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루 중 나중에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눈을 뜬 후 첫 12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뇌가 혈당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할 황금 시간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고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데 이 단계들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순간 침대에 앉기도 전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정확히 90초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서 깊은 숨을 6번 쉬십시오. 평범한 숨이 아닙니다. 배가 풍선을 삼킨 것처럼 밀고 나올 정도로 깊게 숨을 쉬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깨어나는 순간 뇌가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몸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침대에서 뛰어내리면 그 코르티솔 급증이 통제 불능이 되고 간에게 수문을 여는 것처럼 혈류로 포도당을 쏟아붓도록 직접 지시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혈당을 체크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이미 높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90초간의 깊은 호흡 후 이제 천천히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리를 침대 옆으로 천천히 내리십시오. 침대에 앉아서 30초 동안 그대로 있으세요.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90이 나왔습니다. 이 호흡법과 앉아있기만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아침 수치가 138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도 식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처음 2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300ml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온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찬물을 마시면 미주신경에 충격을 줍니다. 이 신경은 뇌와 췌장 사이의 소통을 조절합니다. 찬물로 충격을 주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인슐린 반응이 몇 시간 동안 불규칙해집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환자들을 측정해봤습니다. 아침에 찬물과 미지근한 물의 차이는 하루 종일 평균 23포인트의 혈당 변동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4분에서 7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운동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관절 회전 운동을 하세요.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손목을 돌리세요. 어깨를 돌리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리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움직임이 고유수용성 신호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에는 시상하부, 즉 신진대사율을 조절하는 뇌 부위와 직접 소통하는 특수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부드럽게 깨우면 몸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뇌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8분에서 12분 사이입니다.
눈을 밝은 빛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해가 떠 있으면 창문 옆에 서서 4분 동안 밖을 보세요. 아직 어두우면 집에서 가장 밝은 불을 켜고 흰 벽을 보세요. 이건 비타민 D에 관한 게 아닙니다. 눈 뒤에 있는 작은 세포 집단인 식교차상하에게 관한 것입니다. 이 핵이 전체 신진대사 시계를 설정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세포들이 밝은 빛을 감지하면 다음 16시간 동안 인슐린 민감도를 최적화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몸이 야간 모드로 남아서 먹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혈당이 위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5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식사의 정확한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침 식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18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뇌의 기능과 혈당 조절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문제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뇌에는 일어난 후 정확히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정점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적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을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파동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코르티솔 정점 동안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대에 먹는 모든 음식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과부하로 일합니다. 혈당이 더 높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하루 전체를 실패로 설정합니다. 3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강남의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달 악화되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항상 180 이상이었고 때로는 200이 넘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과일을 넣은 오트밀, 이전 의사가 권장한 그대로였습니다. 6시 15분에 일어나자마자 6시 30분에 드셨습니다.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난 후 45분을 기다렸다가 먹으라고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김 선생님, 평생 아침을 거르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기절할 거예요? 기운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 아침을 거르라는 게 아닙니다. 뇌의 타이밍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4호 5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정점에 이르고 그 다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세포가 더 수용적이 됩니다. 뇌의 신호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르티솔 파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똑같은 아침 식사가 완전히 다른 혈당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혈당 수치가 50에서 70포인트나 낮아집니다. 박 씨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같은 아침 식사를 계속했지만 그저 45분 늦게 드셨습니다. 2주 후 아침 수치가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속적으로 110 이하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도 아니고 식단도 아닙니다. 그저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45분 동안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제가 앞서 언급한 12분 루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입니다. 이 코르티솔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 깊은 호흡, 미지근한 물로 적절한 수분 섭취. 이런 활동들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동안 뇌가 포도당 신호 경로를 재조정하도록 돕습니다. 뇌와 췌장 사이의 소통을 본질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교통통제센터와 같습니다. 기상 후 첫 30분 동안 모든 신호등이 깜박이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 속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교통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서 시스템이 스스로 정리되도록 한 다음 음식을 섭취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눈을 뜬 후 첫 45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당 조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불필요하게 고통받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포기하고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약물 복용에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기상 후 첫 30분 동안의 코르티솔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눈을 뜰 때 부시는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코르티솔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 코르티솔 급증이 잘못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간이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도록 유발합니다. 이것이 아침 수치가 항상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160이나 180으로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불안정한 아침 혈당을 가진 모든 환자가 동일한 코르티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코르티솔은 너무 빠르게, 너무 높게, 잘못된 시간에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급증은 뇌에 공황 신호를 보내 몸을 응급 포도당으로 넘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눈을 뜨는 순간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내분비 전문의는 약물을 조정합니다. 저녁을 거릅니다. 탄수화물을 덜 먹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신경학적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뇌 부신간 연결은 의식의 첫 순간부터 잘못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신경계에 더욱 깊이 각인됩니다. 12분의 창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12분 후까지 시상하부는 하루 전체의 혈당 조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12분 동안 올바르게 개입하면 신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하루의 나쁜 혈당 조절이 고정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170에서 190 사이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단 계획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상 후 첫 12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딸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코르티솔 패턴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첫 12분만 바꾼 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108이 되었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약물, 같은 운동. 유일한 차이는 그 중요한 12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빨리 일어서서 코르티솔 문제를 악화시키는 즉각적인 아드레날린 급증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밝은 부엌 조명과 휴대폰 화면의 청색광에 노출되어 뇌의 최대 각성과 코르티솔 생성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주는 정보인 딸의 메시지와 정신적으로 관여하여 몸이 준비되기 전에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아침의 신경계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으로 깨워야 합니다. 충격을 주며 깨우면 공황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과 포도당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도 확실히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18년간의 신중한 관찰과 테스트를 통해서만 이것을 배웠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이 12분 아침 루틴은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11분도 아니고 13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코르티솔 피크가 기상 후 30분 이내에 발생하며 우리는 그것이 혈당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순간에 그 피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하면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낫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동안 2분간 조절된 호흡을 하십시오. 4박자로 들이쉬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로 내쉬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코르티솔 급증이 불필요한 포도당 방출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깨어나는 순간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위해 몸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진정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히 300ml의 상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상곤의 일반 물입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뜨거운 음료는 천을 너무 빨리 올립니다. 300ml의 상곤물은 아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신장 역과 과정을 지원합니다.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중요한 움직임 순서입니다. 4분간 부드러운 관절 회전을 하십시오.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엉덩이, 어깨, 팔꿈치, 손목, 마지막으로 목까지 하십시오. 작은 원을 그리며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고유 수용성 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안전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비상포도당 동원을 줄입니다. 몸은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4분 동안 자연광에 노출되세요. 창문 근처에 서거나 밖으로 나가세요. 자연광이 망막에 닿으면 일주기 리듬과 대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식욕차상핵으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낮과 밤의 주기와 동기화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공복 혈당 수치가 30% 더 나빴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무엇이든 먹기 전에 4가지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음식이 체내에 들어가는 순간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코르티솔과 혈당이 함께 급등하고 전체 루틴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12분을 완료한 후 아침 식사 전에 18분을 더 기다리세요.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기상 후 식사까지 30분을 온전히 기다린 사람들은 루틴 직후 바로 먹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 논의 주제이지만 음식 자체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조언은 무엇을 먹을지 알려줍니다. 저는 당신의 몸이 실제로 음식을 제대로 처리할 준비가 되는 시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는 이 루틴만으로 3주 만에 아침 혈당 수치를 190에서 125로 낮췄습니다. 약물 변경도 없었습니다. 식단 개편도 없었습니다. 단지 12분간의 정확한 아침 개입만으로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15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오늘 밤 4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세요. 일어나면 정확히 따라하세요. 지금 댓글에 나는 내 황금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들에게 이 루틴에 대해 알리세요. 자녀들은
당신이 왜 이 루틴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르게 하지 않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와 신진대사가 설계된 대로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12분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18시간의 혈당 조절을 재설정하는 12분.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내일 이 12분 아침 루틴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침 코르티솔과 혈당 조절에 관한 김 박사의 획기적인 발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